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NBA 팬들에게는 최악의 비수기죠. 일단은 NBA 시즌이 6월에 끝나고 드래프트가 있고 7월부터는 자유계약 시장 열리고 그리고 또 자유계약 시장 열리면 트레이드 마켓도 활발해지는데 보통은 8월 말부터 9월까지는 뭐가 없습니다. 7월에는 또 NBA 서머리그라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프리시즌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기 전까지는 NBA는 완전히 얼어붙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뉴스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랜든 잉그램이 과연 뉴올리언스를 탈출 혹은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펠리컨스 입장에서는 이 브랜든 잉그램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처분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현재 잉그램의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브랜든 잉그램은 연 45에서 50밀가량의 계약을 원합니다. 2025년에 F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200밀 이상의 금액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폴 조지도 212밀을 받았고 쿠민가도 200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200밀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흔한 숫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일단 브랜든 잉그램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부터 연장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 사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잉그램은 다른 팀으로부터도 썩 만족스러운 오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완벽한 FA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브랜든 잉그램을 영입하고자 하는 팀이 있다면 가격을 타진할 수 있는데 잉그램 본인은 연간 45에서 50밀을 원하고 있고 뉴올리언스는 많이 쳐주면 40밀 정도이고 다른 팀들은 딱히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들의 시장 수요가 없다라고 나오는 딱 두 명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브랜든 잉그램과 잭 라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스는 브랜든 잉그램이 원하는 연 45에서 50밀 정도의 금액을 맞춰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다른 팀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잉그램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사실 잉그램을 팔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까지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워싱턴 위저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팟에는 딱히 지금 눈에 띄는 선수가 없어요. 데니얼 타이즈를 데리고 왔습니다만 타이즈가 사실 풀타임 선발로 뛸 수 있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브랜든 잉그램의 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는 있다는 건데 이 트레이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기 계약이에요. 만기 계약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잉그램은 97년생으로서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 거의 맥스 계약을 원하고 있으니 트레이드로 잉그램을 데려가는 팀들은 결국 연장 계약을 확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7월만 하더라도 이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유타 재즈, 샬럿 호네츠, 샌안토니오 스퍼스, 애틀란타 혹스 등등이 있었는데 애틀란타는 결국에 브랜든 잉그램 딜이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 디존테 머레이가 펠리컨스로 떠나게 되면서 애틀란타 행은 이제는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유타 재즈도 마찬가지죠. 라우리 마카넨과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라우리 마카넨의 다음 시즌 계약을 수정하면서 결국은 셀러리 캡을 또 상당 부분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든 잉그램의 유타 행도 사실은 이제 없던 이야기가 돼버렸고 결국에는 브랜든 잉그램이 2025년 FA가 될 때까지 본인의 건강과 또 기량을 유지하면서 FA로 샐러리가 비어있는 팀으로 이적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데 반대로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잉그램을 그냥 걸어 나가게 해서는 또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이언 윌리엄슨, 그 다음에 디존테 머레이, 그리고 CJ 맥컬럼, 또 트레이 머피 3세의 계약도 남아있는데 이 선수들을 지금 데리고 있다는 건 리빌딩, 리툴링은 전혀 아니잖아. 윗나오기 때문에 뭐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잉그램도 급한 상황이지만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현재 뉴올리언스는 1차 에이프런 하드캡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이 현재 샐러리가 171밀이기 때문에 그냥 꽉꽉 차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 머피 3세는 펠리컨스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왜냐? 자이언 윌리엄슨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거든요. 이 자이언 윌리엄슨은 좋은 선수지만 또 공격 세팅은 까다로워요. 3점을 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뉴올리언스의 로스터에 딱 들어맞는 조각은 내 할 일을 잘하는 선수야. 범용성, 다재다능함 좋아요. 그런데 과거에 알란 아이버슨 옆에 정말 수비 잘하고 헛슬 잘하는 선수들만 갖다 놨듯이 자이언 윌리엄슨 위주로 가는 뉴올리언스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호세 알바라도
그냥 대가리 받고 열심히 수비하고 허슬하죠. 그리고 허브 존스 3점과 수비에 능한 선수, 트레이 머피 3세. 자이언과 공격에서는 가장 페어링이 좋아요. 볼 소유 없죠. 헤비볼 핸들러 아니죠. 그냥 딱딱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슛만 딱 던지면 되니까. 그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잉그램과는 썩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이 맞지 않는 이유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차 에이프런 하드캡에 걸려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샐러리를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잉그램을 받는 상대팀의 조건도 아주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잉그램을 트레이드로 넘겨야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펠리컨스 구단 수뇌부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브랜든 잉그램과 뉴올리언스는 헤어져야 될까요?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또 놀라운 그런 숫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잉그램이 뉴올리언스를 떠나야 되는 이유, 뉴올리언스가 잉그램을 팔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자, 일단 지난 시즌 잉그램과 자이언의 온오프 기록을 살펴봤어요. 자, 물론 이 기록이 모든 걸 반영하진 않는데 각 팀의 원투펀치 혹은 뭐 1옵션에서 3옵션까지의 딱 2명을 추출해 봤을 때 이 정도로 극단적인 기록을 낸 팀은 없었어요. 자, 어떤 기록이냐면 잉그램과 자이언이 둘 다 벤치에 있을 때 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넷 레이팅이 716분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에 관한 온오프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4가지의 상황이 있잖아요. 2명이 함께 뛸 때, 그러니까 함께 플로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이언이 벤치에 있을 때, 잉그램이 벤치에 있을 때, 둘 다 벤치에 있을 때 4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직접 찾아보니 잉그램과 자이언이 둘 다 벤치일 때 716분 동안 펠리컨스의 넷 레이팅이 8.68이었어요. 넷 레이팅은 그냥 뭐 공수 밸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넷 레이팅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잉그램은 플로어에 있고 자이언이 벤치에 있을 때 뉴올리언스의 넷 레이팅은 5.13이었습니다. 1017분. 그리고 반대로 자이언이 플로어에 있고 잉그램이 벤치에 있을 때가 1122분이었어요. 이 4가지 상황에서 가장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때가 근데 넷 레이팅은 3.73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함께 플로어에 있을 때, 둘 다 온코트일 때 1085분 동안 뉴올리언스의 넷 레이팅이 1.97이었어요. 안 뛸 때 8.68이야. 함께 뛰면 1.97이야. 이 정도면 물론 뭐 온오프 그 다음에 넷 레이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벤치가 좋았던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결론으로는 귀결이 돼요. 뭐냐면 자이언과 잉그램은 절대 맞지 않는다. 실제로 펠리컨스 경기를 보더라도 두 선수의 페어링은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이언은 공간을 많이 잡아먹죠. 잉그램도 펠리컨스 이적하고 첫 2시즌 동안은 막 3점 6개, 7개씩 던졌어요. 그런데 본인이 부상도 자주 입고 밸런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또 레이커스 시절 때처럼 3점 기회가 나도 페이크 쓰고 습관적으로 한 발 더 들어와서 롱투 뭐 아니면 자이언이 버티고 있는 골 밑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비좁게 만드는 플레이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펠리컨스와 잉그램은 더 이상 공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자이언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둘은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잉그램과 뉴올리언스 뭐 사이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올리언스 자율 연습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든 잉그램이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뉴올리언스 이적 이후에 모든 자율 훈련을 다 참가했다고 하는데 올 여름에만 잉그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트레이드 루머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연장 계약 논의도 없다 보니까 잉그램도 내가 다음 시즌에 펠리컨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맞지만 그냥 함께하기 싫다는 그런 의중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잉그램을 제외하면 데니얼 타이즈가 불참을 했고요. 타이즈는 이번에 또 올림픽도 참가를 했었고 굉장히 바쁜 여름을 보냈죠.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브랜든 잉그램은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또 자율 연습을 매년 참가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이 뉴스가 제법 화제가 됐었죠. 자, 물론 뭐 제2의 벤 시몬스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일단 3년 전에 벤 시몬스 역시도 필리의 트레이닝 캠프와 모든 훈련에 불참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에 결국 제임스 하든과 트레이드가 되면서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을 했었는데 잉그램은 2025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펠리컨스 입장에서는 그냥 걸어 나가게끔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딜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에이프런 초과하면서 지금은 하드캡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지금 일단 브랜든 잉그램이 자율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뭐 그 팀과 불화가 시작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대비 굉장히 뻘쭘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잉그램이 과연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브랜든 잉그램의 자유훈련 불참으로 인해서 트레이드와 또 불화에 대한 루머가 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트레이드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저도 현지에서 찾아본 건데 삼각 트레이드예요. 워리어스가 브랜든 잉그램을 받습니다. 그리고 펠리컨스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로부터 디안드레 에이튼과 투마니 카마라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앤드류 위긴스와 GP2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픽을 받아오는 삼각 트레이드를 한 사이트에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 트레이드를 뭐 사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투마니 카마라를 끼우긴 싫어하겠죠. 그리고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앤드루 위긴스 자리에 사실 뭐 데니 압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라미 그랜트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뭐 건강보다는 개인사 때문에 약간의 이슈가 있는 그런 앤드루 위긴스를 받아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 GP2와 포틀랜드는 뭐 사실 좀 그렇게 좋게 헤어진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래도 만약에 뉴올리언스가 트레이드를 단행한다면 이런 삼각 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것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랜든 잉그램은 뉴올리언스와 본의 아니게 뭐 불편한 동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궁금합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아직도 젊어요. 1997년생이고 그리고 보급형 듀란트의 느낌은 나잖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펠리컨스 이적 이후에 아주 훌륭한 3점 슈터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3점을 스스로 봉인하면서 결국에는 좀 쓰임새가 조금 어려워진 약간의 공격 세팅 시의 난이도가 높은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평균 45밀, 50밀은 무리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자, 잉그램이 과연 본인이 원하는 팀으로 가서 또 원하는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